아까 제가 잘못 쓴 게 뭐였냐면 여기 민헤이트 최소한의 높이값을 봤더니 40이에요. 40인데 제가 30을 걸어놨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래서 민헤이트를 40으로 수정을 했어요. 자, 스마트폰에. 자, 최소한의 값을 40으로 수정을 하면 이제는 사이즈를 줄여도 보시는 것처럼 네, 딱 걸리죠. 네, 문제없이 제대로 걸립니다. 자, 근데 이제 이때 문제되는 게 뭐냐면 포지션 픽스드예요. 자, 포지션 픽스드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그쵸? 나는 뭐 230, 220까지만 고려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스톱이 되는데, 가끔 어떤 분들이 더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만, 또는 200 뭐 한 80 정도만 됐는데도 그래도 맞다가 가지고 막 어떻게 조절 못 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다. 떨어지겠죠. 아, 나 최소한의 높이값은 가지고, 아니, 가로값을 가지고 싶은데.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민 위드예요. 최소한의 값이죠. 민 위드를 예를 들어 320 픽셀을 쓰겠다라고 하면요, 실제로 스마트폰 기기가 320보다 작은 기기라고 하더라도 320 크기만큼 그대로 보입니다. 그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해요. 전체 디바이스가 그대로 일괄적으로 같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디바이스는,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걸 갖다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바디에다가 민 위드 320 걸면은 전체적으로 같이 줄어요. 비율이 같이 줄어요. 근데 애플 기기는 민 위드 값을 허용하지 않아요. 허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얘처럼 잘려요. 가운데 배치를 해놨으니까 지금 여기 딱 가운데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써놔서 아마 아까 제가 이거를 제로 이렇게 썼다면 가운데 오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날아가겠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 오느냐 왼쪽에 오느냐 차이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잘리기 때문에 잘렸네, 앞만 옆으로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헤드박스 내부에 박스를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자, 얘가 굉장히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만들어 줍니다. 뭐냐? 민 위드 값을요 아래쪽에다 놔요. 아래에다가. 그럼 헤드박스는 가로값 100%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대로 있는 거고, 최소값이 밑에 들어가 있고, 그럼 상황에 따라서는 이 영역이 뭐가 됩니까? 넘칠 거 아니에요. 가려질 거고 넘치는데 그래도 안 되는데요. 이때 헤드박스에서 뭐 하는 거? 오버플로우, 넘치는 영역을 뭔가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때 세로가 넘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로만 넘치니까 X 부분을 알아서 해주세요. 넘치는 부분들에 한해서는 당신이 쓰는 어떤 기능들을 알아서 처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바꿔주시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짠, 짠, 짠. 여러분이 손으로 스와이프를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클릭할 수라도 있어요. 정말 기기가 작은데 안 보이면 짜증날 거 아니에요. 최소한이라도 뭔가를 해줘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라인은 드디어 헤드박스가 끝났습니다. 사실 헤드박스 굉장히 많이 본 케이스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서 해야 되는데 길게 본 케이스고. 자, 뷰박스 보겠습니다. 뷰박스는 가로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커져라, 비율대로 커지는데 세로값을 어떻게 해라?
가로값의 변화에 따라서 같은 비율로 높이값이 변하도록 해라. 즉 VW 적용해라 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자, 그럼 이미 우리는 이 뷰박스 영역을 작업을 해 놓은 상태죠. 높이값을 480이라고. 그러면은 스마트폰에 버티컬 세로형, 우리가 보고 있는 아이가 뷰박스 영역. 자, 뷰박스 영역을 가지고 자, 이쯤 되면 이제 조작을 알아서 잘 다루실 거예요. 자, 높이값이 480 픽셀이었습니다. 요거 이제 변형을 해주셔야겠죠. 이때 박스 사이즈가 빠졌군요. 박스 사이즈도 넣어주고요. 자, 저는 계산을 해줘야겠죠. 우리 계산 어떻게 했어요? 아까 480을 내가 원하는 높이가 이거니까 근데 VW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가로 기준, 이때 디자인했던 파일의 가로가 320 픽셀짜리였어요. 320짜리를 기준으로 코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320으로 나누고 100% 비율로 환산해야 되니까 다시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시면 어떠한 값이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여러분들은 붙여넣고 계산하면 150이라는 수치가 튀어나옵니다. 제대로 됐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봐 주시고요. 자, 480 나누기 320 하니까 1.5가 튀어나오고 곱하기 100 하니까 150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150 VW가 된다.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픽셀이라고 하는 단위는 정말 최소한의 미니멀하게, 만약에 VW 환산이 안 되는 경우에 최소한의 방어 차원에서 띄워주는 거죠. 이것도 만약에 해상도나 이런 물리나 논리 픽셀 기준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 한다면 알림까지 다 써주셔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는 현재 값이 조종을 할 때마다 가로가 같이 변하고 있더라. 네. 이때도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값을 만들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끝도 없이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광고가 저 안드로메다로 점점 사라지고 있으면 이상할 테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min, height 최소한의 높이 값을 저는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픽셀도 같이 써주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겠지만 안 쓰겠습니다. 제가 이제 쓸 필요 없죠. 왜냐면 저기 위에 기준치를 써놨을 테니까. 그래도 모르니까 동일한 영역 의미로 광고 영역도 마찬가지 가로가 줄어들 때 일정 양만큼 줄어든 걸 제한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은 그 부분도 설정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생각만 할게요. 자, 넘길 거고요. 그러면서 예를 해볼게요. 네. 그 다음 거는 얘입니다. 얘는 어떻게 되는가 확인해 보시면, 자, 마찬가지 가로 비율로 커지고 세로값은 가로값의 변화에 따라서 같은 비율의 높이값으로 똑같이 VW로 처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도 그런가? 얘는 그렇지 않군요. 그럼 한 번만 더 쓰면 된다는 얘기군요. 그럼 다시 가로형으로 가서
해당하는 광고 영역에다가 이용하는 거 주석도 같이 달았고요. 자, 마찬가지 이 자리에다가도 높이 값을 처리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720짜리가 디자인을 누구 기준으로 잡았느니 480짜리 기준으로 잡았네요. 위에다 써줘야죠. 안 쓴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가로 기준 480 픽셀이다. 써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봐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봐도 아, 무엇을 기준으로 코딩했구나 라는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480 기준인가? 767 기준인가? 중간에 다른 어떤 파일 기준인가? 몰라요. 자, 써놓고 나서 다시 내려가서 계산 또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더라? 자, 내가 가려고 하는 아이가 720이고 이것을 480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다시 100분율 환산을 하면 되겠지 라고 쓰세요. 처음에는 일일이 이렇게 하시고 몸에 뵐 때까지 쓴 다음에 나중에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산기 또 끼워 가지고 열심히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암산하실 수 있는 실력이 된다면 암산하시면 되고요. 안되면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띄워드리는 값만 보고 무조건 쓰시면 나중에 해결이 안돼요. 자, 그래서 150이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저는 높이값 720 픽셀을 알림화 시키는 건 당연히 하고 다시 높이 값을 저는 150 VW라고 한 번 더 수치화 시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VW를 지원하지 못하는 브라우저에서는 사이즈를 고정값으로 파악하게 될 것이고 지원하는 아이들은 가변성으로 수치를 가질 수 있게 돼서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그대로 늘어나고 쓱쓱 여기서도 또 조정이 되게끔 변화를 가지게 되겠죠. 물론 이제 가로형이냐 뭐 세로형이냐 놓고 봤을 때도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신경을 쓴다면 더 나은 화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뭐 가로형과 세로형을 놓고 봤는데 나는 가로형으로 띄울 건데 높이 값을 너무 긴 것 같아요. 좀 줄이고 싶어요. 그거는요, 가로값과 세로값을 비교했을 때 가로가 더 넓으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CSS를 할 수가 없어요. 자바스크립트로 둘을 계산을 해서 둘을 비교를 해서 처리를 하게끔 다시 또 만들어줘야 돼요.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당장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쪽 가로 기준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값도 나왔으니까 이제 그 다음 거는 얘는 변하는 게 없으니까 할 게 없는 거고 또 넘어갔을 때 자, 얘도 변하는 게 없으니까 끝난 거예요. 빅박스도 다시 돌아가서 처음으로 컨텐트 박스 할 차례입니다. 컨텐트 박스는 뷰박스와 동일하게 어떻게 해라? 커져라. 얘는 똑같이 뷰박스처럼 늘어나게 높이값이 변하게 되게 해라. 그럼 뭐 하면 돼요? 또 가야죠.
다시 또 스마트폰의 세로용으로 가서 자, 컨텐트 박스는 똑같대요. 그러면 우리 480, 480 똑같고 나머지 다 같을 테니까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주면 되겠죠. 자, 최소값 쓴 것처럼 다른 데도 최소값이 필요하면 쓰시고요. 또 보겠습니다. 옆에 거 480 기준으로도 컨텐트 동일하게 커지는 것인가, 안에 건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패스하고, 그렇다면 또 다시 우리는 누구로 가서 스마트폰 가로형으로 가서 또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720 기준으로 된 거니까 30 REM이 아니라 이거는 45 REM이네요. 높이 값의 비율은 똑같네. 되게 신기하죠. 자, 뭔가 잘못됐을 수 있긴 하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계산 안 할랍니다. 자, 사실 근데 저게 맞아요. 그 다음에 또 갈게요. 자, 금방금방 가는 아이들이니까 컨텐트 박스 그 다음 봤더니 가로만 변하고 세로 변화 없대요. 패스. 자, 가로 변하고 세로 변화 없대요. 오케이, 패스. 그런데 가로가 최대값 1200만큼만 하래요. 자, 광고 영역도 만약에 제한을 두고 싶다면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냅두셔도 됩니다. 자, 근데 이미 얘기 나왔으니까 컨텐츠는 최대 1200을 만들어 주면서 광고 영역은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선이 있으니 얘도 수정을 할게요. 자, 컨텐트 박스 우선 하고 하겠습니다. 다른 건 건드릴 거 없이 PC로 가서 컨텐트 박스 자리에서 최대값, 자, 맥스 위드, PC가 맥스 위드가 960이라고요? 그럴 리가요. 자, 전체적으로 960일 경우에 라고 해놓은 것 뿐이니까 수정을 해줘야겠죠. 저는 자, 960 기준으로 디자인인 거고 컨텐트 박스는 최대값 1200으로 수정하라 이거군요. 그럼 1200으로 바꿔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도 있나 보고 있다면 그냥 같이 바꾸겠습니다. 인포 박스 그 밑에 있는 것도 최대가 1200이고요. 풋박스도 최대가 1200입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인포 박스도 960이 아니라 1200으로 바꿔라 라고 수정하시면 되겠죠. 얘네들이 얘기했던 960은 사실상은 아까 본 게 민 위드 최소값이 960이었을 거예요. 근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아이입니다. 왜냐면 기준치가 애초에 960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풋박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도 최대값이 1200인데 사실 얘도 잘 보면 아래쪽에 끝까지 가는데 중간 부분이 1200으로 처리한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라, 다시 HTML에서 내용을 수정해라 이 얘기죠. 자, 아까 했던 뷰박스와 풋박스 모두 수정할 거니까 같이 div로 클래스 각자의 이름 뷰박스 풋박스에 이너 랩이라고 하는 영역을 만들어 줄 거고요. 혹시나 안에 들어가는 아이에, 자, 이건 왜 이렇게 썼지? 자, 잘못 썼네요. 지우고 플롯이 들어갈 아이가 만약에 들어있다면 저는 클리어 픽스도 함께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영역 안에서는 사실 플롯이 들어갈 일이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자, 겸사 추가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어느 정도 눈치를 좀 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시면 헤드박스 이너 랩이든 뷰박스 이너 랩이든 풋박스 이너 랩이든 최대값을 지금 1200으로 딱 제한해 놓고 막아놨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매번 쓰는 건 사실상은 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죠. 그러니 우리가 공통된 어떤 이름을 만들어 놓고 쓰면 되지 않을까. 커먼 CSS에 넣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일단 좀 더 지켜봐야겠다 라고 하신다면 뭐 컨테이너 이런 이름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똑같은 그냥 컨테이너라는 이름을 썼어요. 자, 그래서 세 개 모두 컨테이너라는 이름을 쓰고 나서 저는 위쪽에 공통 범위로 따로 하나 찍어 놓고 쓰면 좀 더 편할 테니까, 자, 커먼 클래스라는 영역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자주 쓸 것 같으시면 커먼 CSS 쪽에 아예 다 옮겨버리세요. 아예 옮겨버리시고, 그렇지 않다면 해당하는 범위에다가 일부러 좀 정리를 하시는 형태를 가지겠습니다. 아래쪽에 헤드박스 이너 랩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면서 쓰겠습니다. 자, 클래스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면 저는 가로값을 자연스럽게 100%라고 쓸 거고요. 최대값 맥스 위드라고 하는 아이를 1200 픽셀이라고 쓰겠습니다. 당연히 픽셀이기 때문에 저는 알림으로 한 번 더 치환을 해줄 거고요. 높이값, 높이값은 각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바뀌겠죠. 알아서 바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오토 알아서 하세요 하는 걸로 처리하고 때릴 겁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100%라든가 어떤 값으로 수정해서 쓰시는 건 뭐 괜찮지 않을까. 그 다음에 최대값이 지정이 된다는 얘기는 그 이상 커질 수 있다 이 얘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저는 마진 오토라고도 하나 첨부하겠습니다. 패딩을 넣을 건지 안 넣을 것인지는 여러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용을 보고 똑같다면은 공통 이름으로 처리해서 넣고, 그렇지 않다면 따로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아래쪽에 있는 여기 헤드박스 이너 랩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일단 써놓은 거기 때문에 겹치는 거는 굳이 두 번, 세 번씩 쓸 필요가 없으므로 위쪽에 있는 가로 100% 맥스 위드 필요 없으니 지울 거고요. 마진 오토 위에 있으니 필요 없죠?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높이값을 설정해야 되는 거 말고는 사실상 가로값과 마진 오토는 알아서 클래스 이름만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정이 다 된 거예요. 매우 좋죠. 그러면 뷰 박스 이너 랩은 내려가서 뷰 박스에, 뷰 박스 이너 랩은 난 모르겠을 때는 부모값 그대로 따라갈래 라고 하신다면 높이값 일단 이렇게 인헤리스면 또 패딩이 걸려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포지션 픽스드가 있으니까 얘도 그러고 보니까 박스 사이징 있는데 안 썼군요. 그 다음에 컨텐트 박스는 없으니까 건너뛰고 풋박스군요. 자, 풋박스에서도 동일한 이름의 어떤 영역을 하나 설정해 놓았으므로 들어가서
안에 내용물들을 따라갈 거라면 상관없겠지만 당장은 구분이 안 되니까 우선은 임시로라도 높이 값을 100%라고 써줍니다. 배경 색깔 쓸 필요 없죠? 안 써도 뭐 부모 배경에서 이미 처리가 다 되었으니까 건드릴 일은 없습니다. 쓰고 싶다면 뭐 비교하는 용으로 썼다가 나중에 지우시면 돼요. 이거는 비교용으로 한번 슬쩍 확인하고요. 자, 그럼 결과 볼게요. 자, 제일 밑에 있는 아이가 쓱쓱쓱쓱쓱쓱쓱 넘어가는 순간 아래쪽에 중간쯤에 들어간 아이들이 모두 설정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광고 영역도 추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자, 위에 있는 부분에서 빠진 게 있나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인풋 박스의 하위 부분이 있는데 이건 아직 안 했으니까 패스. 그 다음에 컨텐트 박스도 아직 안 했으니까 패스. 자, 넘어가서 큰 덩어리에 해당하는 것들은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 부분 컨텐트 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컨텐트 박스는 클래스 타이틀 쉐입이라는 이름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요. 사이즈는 192에 15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타이틀 쉐입을 만들죠. 컨텐트에다가 자, 클래스 타이틀 쉐입이라는 영역을 만들어서 분명히 이거는 이름이 타이틀인 거 보니까 제목이 들어있는 어떤 박스 이런 걸 설정한 것 같아요. 뒤에 글씨내라고 나중에 디자인을 했겠죠. 그럼 이 아이를 다시 처음부터 스마트폰의 세로형으로 가서 클래스 설정을 잡아줍니다. 이 자리에 가로값 아까 봤더니 192에 156 이라고 써주고요. 색깔 백그라운드 컬러는 바로 아래에 있는 컬러 그냥 그대로 갖다 넣겠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부모인 컨텐트 박스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일정량만큼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 또 채워서 넣어주면 되겠죠. 정확하게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16에 24 정도가 되네요. 그럼 컨텐트 박스에 패딩으로 16픽셀에 24픽셀이라고 써야겠죠. 자, 위아래니까 24고요. 좌우니까 16이에요. 만약에 아래쪽은 쓰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위, 좌우, 아래 설정을 해주시겠죠. 저는 근데 아래도 똑같이 쓸 것 같아요. 안쪽으로 처리할 거니까 박스 사이징으로 입력을 할 거고요. 자, 픽셀 나 이거 알림 할 건데 한다면 또 마찬가지 찾아가서 수정하시면 되고요. 결과치를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박스 하나를 생성하시게 됩니다. 그대로 올라가서 확인합니다. 자, 크기는 고정값이라고 되어 있네요. 190에 256 써놨군요. 제가 이미 했으니까 그냥 패스. 그 다음도 고정값, 그 다음도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다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위아래 패딩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그냥 가도 되겠죠. 자, 때론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보여주는 형태 그대로 유지를 해서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안에
후속 내용을 제가 따로 지금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추가로 밑으로 들어가는지 옆으로 들어가는지 언급이 없어서 그건 당장 볼 수 없지만 나중에 됐을 때 갑자기 플롯 레프트가 들어간다던가 할 수도 있으니 염두는 해두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바로 밑으로 가겠습니다. New Area와 Notice Area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하나만 보이고 하나만 보이지 않아요. 네. 요즘에 이런 경우가 조금 덜하긴 하지만 옛날에 굉장히 많았었고요. 지금도 쓰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 인포 박스에다가 박스를 만들어 줍니다. 하나는 클래스 New Area와 또 하나는 클래스 Notice Area라고 하는 박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할 건데, 제가 하나 빼먹었어요. 뭐냐면, 지금 이거 스마트폰이잖아요. 뭐 스마트폰에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늘림은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써놓고 가야겠죠? 이거. 자, 이때쯤 되면 슬슬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겹치는 것들은 그냥 한 군데 몰아주면 되게 편하겠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우선은 옮겨놓고 하겠습니다. 빼먹을까봐 제가. 똑같은 값이에요. 똑같은 값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타블렛에서도 컨텐트 박스 밑에다가 내용 쓰고 그 다음에 컨텐트 박스에 들어가는 패딩 값 마찬가지로 써주시고 PC에서도 똑같이 써주시고 자, 다 똑같이 카피 앤 페이스트 밖에 안 했고요. 결과 보시면 어떻게 들어가는지만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변하지 않는데 이걸 왜 매번 써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건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값 했을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밀리는 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자, 그럼 돌아가서 스마트폰에 대해서 또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세로형이고요. 세로형 안에 인풋박스 내부에다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New Area와 Notice Area 언더버가 없네요. 큰일 날 뻔했구나. 자, New Area, Notice Area라고 하는 클래스를 모두 작성해서 쓰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때 Notice Area는 사실상은 아예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만약에 구현을 한다 그러면 아예 이 태그 자체를 삽입도 안 했을 거예요. 아니면 삽입을 했다가도 삭제를 했을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되게끔. 하지만 지금 우리가 JS를 배운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예 자체가 존재 자체를 아예 안 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오디오나 비디오가 안 들어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아예 없는 아이로 어떻게 디스플레이 논 하시면 끝나요? 볼 게 없어요. 이게 답니다. 자, 뉴 에이리어 같은 경우는 가로값 100% 어차피 꽉 찰 거니까 높이값 분모해서 따라올 것인지 내가 사이즈를 가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로 해서 쓰시면 되겠죠. 저는 뉴 에이리어에서 사이즈를 줄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분모해서 오토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 색깔이 하나 있겠네요. 그대로 가져와서 쓰겠습니다. 자, 저쪽에 이미 써놓은 아이가 사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957 D2고 해서
957DE9라고 컬러를 입력을 하시면 인포박스 내부에서 들어가는 스마트폰 세로형은 사이즈 그대로 내용이 들어가는 걸 파악할 수 있고요. 당연히 늘어나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이 부분만큼을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스마트폰의 가로형 자리에다가 인포박스 밑에죠. 그대로 붙여놓고 그대로 붙여놨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어디에 이 자리에 똑같이 꽉 채운 형태를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럼 부모값이 720, 얘가 변하면 모르겠는데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위에서 한번 볼게요. 인포박스 커지네요. 얘도 앞전에까지 설정 안 한 것 같긴 한데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다시 저는 720 나누기 480 곱하기 100 150 이라고 150 VW 써주시고, 얘는 REM화 시켜주시고, 안에 들어간 요 자식 요소 자체가 부모를 따라갈 것이냐 내 자신이 그렇게 갈 것이냐를 확인을 해서, 만약에 내 자신이 그렇게 가고 부모가 자식을 따라갈 거라면 높이 값을 우리는 어떻게 바꿔서 써주시면 되겠죠. 이건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처음에 고민을 하신 다음에 정리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결과 볼게요. 그러면 똑같아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아까는 그냥 높이값 원래 커져야 되는 건데 제가 신경 안 썼으니까 고정형인 거고, 지금은 가변성으로 같이 변하는 거고, 이거 말고는 없고요. 자, 세 번째 거 후딱 할게요.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개 나와 있다는 얘기는 사실상 뭐 하시면 돼요? 이 값에 대해서 제대로 쓰면 된다는 거잖아요. 타블렛. 자, 타블렛에서 뉴 에리어와 노티스 에리어는 이제 좌우를 반반 나눠 가집니다. 그러니 공통된 이름을 하셔도 상관없지만 일단은 직접 쓰겠습니다. 둘을 플롯 레프트로 쓰고, 둘 모두 플롯 레프트 맞죠? 그 다음에 가로값 50%로 쓰고, 높이값 같이 변하는지 어쩐지 볼게요. 같이 커진대요. 그래서 현재 높이값 자체는 540이네요. 그럼 높이값 540 픽셀이고요. 당연히 높이값 540 픽셀을 우리는 REM화 시켜주고요. 높이값을 다시 540 나누기, 아까 768이었죠? 768 곱하기 100 써줍니다. 70.3125. 혹시 모르니까 540 나누기 768 곱하기 100 이라고, 그리고 왜 이래? 70.3125 VW라고 써줍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가로값, 높이값 당연히 필요 없는 거, 여기 디스플레이 논 당연히 있으면 안 되는 거. 그럼 밑에 거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맞춰서 컬러를 나와라 써주시고, 나면 둘에 대한 사이즈가 나올 것이고요. 그럼 이 부모 값은 같이 커지는 거니까
똑같이 이 값을 쓸 것이냐 아니면 오토로 줄 거냐를 확인하시고, 인풋 박스 자체가 부모값이 오토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당연히 플롯 처리된 i로 인해서 감싸주는 박스의 높이 값을 따라가게끔 해주셔야 되니까, 인풋 박스에다가 클리어 픽스라고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쓰시면 잘못됐죠? 왜냐? id에다 쓰셨거든요. 그러니 클리어 픽스가 id가 아니라 클래스로 쓰셔야 합니다. 자, 결과 보시면 나오죠? PC 버전은 사실상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입력하시면 될 겁니다. PC 기반에서는 똑같은 이름을 써서 동일한 기반으로 여기 보시면 input PC area는 모두 다 플롯 처리하고 가로값은 써주고, 그 다음에 높이값 써주고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써놨고요. 가로값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면 사실 하나는 33.333334까지로 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실 거라면 가운데 거 수치를 조정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 아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단위 설정하는 거, 칼크라는 계산법을 이용해서 100%를 나누기 3 이렇게 쓰시는 것도 방법이죠. 지원하는 브라우저와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를 둘 모두 쓰는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 개가 기본적으로 모두 다 디스플레이 논에서 설정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사이즈 모두 언급을 하고 각각의 내용 모두 보시는 것처럼 색깔만 언급을 했어요. 차후에 다시 수정하는 형태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 놓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은 결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조금만 줄일까? 자, 이 부분이 쓱 이렇게 왔다 갔다 줄어들죠. 두 개로 바뀌었다가 하나로 바뀌었다가, 그러면서 늘어나는 최대치,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HTML 파트 보시면 이름을 하나 둘 셋 모두 공통의 이름을 써놨고, 그 상태에서 공통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에다 똑같이 작성을 했어요. 안 그러면 이거 세 개 모두 여러 번 써야 되니까 번거로우실 테니까 이렇게 한 거죠. 자, 타블렛 마찬가지예요. 타블렛도 동일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태블릿 모드도 만약에 비슷한 느낌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두 개가 사실상 사이즈가 똑같은 개념으로 들어가야 될 건데 두 개를 매번 쓰는 것 자체가 일이거든요. 그러니 여기다가 인포 뭐 태블릿 에이리어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안 썼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안 보이게 하겠다. 쉽게 말하면. 자, 그럼 태블릿 에이리어라는 영역을 두고 이 두 개를 조금 줄여보자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클래스 인포 태블릿 에이리어라고 하는 이름을 줬을 때 뭐 하겠다? 플롯 가로 높이 설정을 주겠다. 그럼 이렇게 처리가 되죠.
저의 스타일대로 한다면 애초에 디스플레이 눈을 쫙 깔아버리고 저게 딱 들어가면 그제서야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걸어 주셔도 돼요. 그럼 사실 뭐 애초에 쓸 필요가 없겠죠. 근데 아직 공통 영역을 설정도 하지도 않았고 어느 거 기준을 할지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빼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아까보다 좀 더 보기 편하죠. 공통된 부분 중에 굳이 두 번, 세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모든 값들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막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쭉 써놓고 이거 겹치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바꾸시면 돼요. 나중에 바꾸시면 되지 막 처음부터 일일이 하려고 하시면 쥐나요 머리. 한 번에 3개, 4개 소위 말하는 머리를 써야 되는 건데 저는 못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서 혹시나 타블렛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찾아보시고 없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없던 애가 생겼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디스플레이 논인 아이가 있네? 그럼 나도 얘도 숨겨야지. 디스플레이 논 편하잖아요. 이미 있는 거에 이름 하나만 덜 넣어. 뭐 이것도 인포 모바일 에이리어 하고 싶으면 하셔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굳이 표현을 안 한 것 뿐이죠.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 V. 자, 세로형입니다. 세로형도 사실상은 다른 거 하나도 없겠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영역만큼의 형태를 똑같이 취하시면 되는 거고요.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코드를 좀 더 줄이고 싶다고 하시면 어떤 범위를 재설정해 가지고 공통 범위냐 다른 범위냐 해서 만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설정했을 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공통 범위를 만들고 뭐하고 해버리면은 나중에 관리면에서 좀 쉽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세팅하는 게 너무 복잡해져서 일단 처음에 하시는 면에서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다면은 자, 이제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보시면은 사이즈를 줄이면 아까는 이쯤 갔을 때 요거 있죠, 요게 혼자 덩그러니 남고 안에 있는 아이들이 밀렸었어요. 왜냐면은 요 박스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요? 같이 작아지고 있죠. 끝도 없이.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저 위에 랩에다가 민 위드를 하나 썼어요. 랩에다 쓰셔도 되고요. 사실은 바디나 HTML 먼저죠. 자, 에다가 민 위드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쟤들은 그 전에 리셋 CSS에다가 가로값 100%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가로값 100%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최소값을 320으로 줄여라 라는 값을 하나 썼기 때문에 저거보다 작아질 수는 없거든요. 아까 설명드렸던 얘랑 같은 개념이죠. 이거 없어도 돼요. 이제 없어도 되지만 일단 두고. 자, 그러면은 전체에 대한 세팅이 최소값으로 잡아지게 되면서 이것보다 더 작아졌을 때 이 형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요. 그대로 유지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그냥 그대로 축소가 되는 거예요. 압축이 되면서 스케일이 줄어버리는 거죠. 문제는 이제 글씨까지 같이 작아질 거라는 거.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내가 하려고 하는 크기를 막 저렇게 작은 것까지 세팅을 하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줄어들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지금처럼 만드시면 돼요. 단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이것만 보고서는 그래? 그럼 나는 그냥 480 밑으로 들어가 자체 컨트롤이 너무 힘드니까 민 위드를 480으로 줘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이거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에요. 글씨가 같이 작아진다 그랬죠. 일단은 첫 번째로 가독성이 매우 떨어지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애플 기기 아이폰은 안 먹어요. 아이폰은 안 먹기 때문에 이 민 위드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같이 축소가 안 돼요. 안드로이드니까 예 작아지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으로 해놓고 그거보다 작아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애플 기기 중에서 옛날 뭐 3G나 3GS 모델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쓰는 거고, 4G나 이런 아이들도 사실 가장 작은 값이 320은 아니거든요. 더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애플 워치에서 인터넷 띄우게 만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건 이제 골치 아프죠. 또 해야겠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위에 썼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그래야 제대로 어떤 값을 설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쓱쓱쓱쓱쓱쓱쓱쓱. 근데 뭐가 좀 잘못됐다? 갑자기 얘가 더 엄청 커졌네요. 자, 최소값. 자, 얘는 그냥 여기다 넣을게요. 자, 코드 이슈가 뭐가 좀 있나봐요. 자, 그래서 참 이거 제대로 된 건데 이거 설명드려야겠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분명히 뭐가 썼고 수정 갖고 했는데도 코드 보면 어떻게 돼요? 잘못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냐면 그냥 이거 브라우저 오류예요. 껐다가 다시 키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제대로 먹습니다. 자, 여기까지.